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올려주신 글 읽어드릴게요. 제가 공항이 오면 그동안 쌓아왔던 일상이 무너지고 다시 처음부터 쌓아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음, 그냥 괴로워하면서 지나가길 기다리기만 하는데 음. 이게 괜찮은 방법인지 궁금합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들어봐야 될 것 같으네요.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실래요? 예. 평상시에는 진짜 정상인 것처럼 그냥 아무 일도 없고 그냥 평범하게 지냈는데 음, 꼭 한번 공황 같은 게 터지면 음, 그동안 일했던 것도 못하고 음. 다 그만두게 되고 그러네요. 그리고 생활도 패턴도 쌓은 것도 다 무너지고 그렇게 돼서 이 시간을 어떻게 잘 보내야 될지 모르겠어서 한번 그러네요. 여쭤볼게요. 그 공황이라고 표현하셨는데, 그 네. 공황이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어떤 상황에서 어떤 감정, 어떤 반응을 하게 되나요? 이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거나 음, 아니면 좀 스트레스가 많이 쌓였을 때 음, 주로 이런 음, 일이 발생하는데 음. 살짝 그 손발 벌벌 떨리고 숨도 잘 못 쉬겠고 음, 그런 느낌의 음, 증상들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네요. 많이 어지럽기도 하고 음, 그게 시간상으로 얼마 정도 가나요? 작년에는 한두 번 있었는데 음, 올해는 벌써 한 두세 번 정도 있었어요. 그래요. 그래서 지속 시간이 어느 정도 되나요? 한번 그런 상황이 오면 길게 가면 1시간 반 정도 가고요. 짧게 가면 30분 정도요. 30분 정도 네. 가고, 주로 집에 있을 때 그런 게 일이 일어났나요? 아니면 밖에 나갔을 때 일어났나요? 제가 밖을 잘 안 나가죠, 사실. 음, 주로 집에 있을 때 그런. 음, 그래요. 그 공황이 올 때에는 공황과 관련된 어떤 촉발 자극 같은 게 흔히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본인 생각에 그 촉발 자극이 어떤 것인 것 같은가요? 어떨 때 그 공황이 왔었나요? 왔던 가장, 순간들, 그 상황이 어떤 거였는지 이야기해 줄 수 있나요? 가장 최근에는 좀 과거 생각을 어쩌다가 계속 좀 음, 안 좋았던 일을 계속 떠올리게 돼서 음,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싶지 않아도 계속 생각이 되니까 아, 그거에 대해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일단 스트레스를 많이 그랬구나. 받았고요. 음, 그 전에는 일이 좀 불규칙해서 잠, 잠을 좀 제대로 못 자가지고 그랬던 것 같고요. 그 전에는 음. 그저 그 한 3개 전에는 기억이 잘 안 나네요. 그랬네요. 네, 그러니까 바로 직전에는 옛날 지나갔던 안 좋았던 일들과 네, 관련된 그 생각이 막 나면서 그 생각 안 하려고 해도 계속 그 생각이 나면서 손발이 벌벌 떨리고 숨이 가빠지고 네, 그런 일이 일어났고 또 그 앞에는 잠을 좀 적게 잤더니 그런 일이 네, 일어났네요. 그래요. 그런 공황이 올 수 있죠. 그게 이제 갑자기 오는 그 불안 반응이거든요. 공황이라고 하는 게. 네, 갑작스럽게 오는 심한 불안 반응이어서 흔히 뭐 손발이 떨리고 심장이 빨리 뛰고 숨이 막히고 숨이 잘 안 쉬어지고 막 머리가 어지럽고 거의 토할 것 같고 흔히 보면 이제 그런 반응들이 나오는데 그랬을 때 본인이 취했던 대처 방법은 어떤 방법인가요? 어, 딱히 뭘 특별히 한 것 같진 않아요. 하진 음, 않았어요. 음, 그냥 지나가길 기다리면서 되게 그냥 울면서 기다렸던 것 같아요. 울면서, 울면서 지나가길 기다렸구나. 네, 그랬네요. 이제 공황이 왔을 때 상당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숨을 편안하게 쉬어야 되거든요. 네, 숨이 안 쉬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숨을 편안하게 쉬기 위해서 하는 방법들이 하여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최대한 몸을 편안하게 이완을 시켜줘야 되고, 최대한 어디 본인이 뭐 편안하게 앉는다든지, 또는 누울 수 있으면 눕는다든지, 그렇게 최대한 자기 몸을 일단 편안하게 해줘야 되고, 그 상태에서 일단 숨을 쉬려고 해야지 돼요. 숨을 크게 쉬려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보면 그런 순간에는 흉식 호흡하거든요. 아주 네. 얕은 숨, 이게 물 쉬게 되니까, 그거를 이제 배로 숨을 쉬려고 해야 되죠. 편안하게. 배로 숨을 쉬려고 해야 되고, 그러면서 기다려야 돼요. 이거는 지나간다라고 하고 기다려야 돼요. 공황에서 우리가 그게 더 점점 증상이 심해지는 이유가 뭐냐면 겁을 먹기 때문에 그게 심해져요. 그러니까 이러다가 내가 죽을지도 몰라. 이런 이제 아주 끔찍한 파국적인 결과를 생각하거든요. 흔히. 그러다가 보니까 그게 더 심해지는 거죠. 이제 더 악화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아니라, 그럴 수도 있어. 이게 지금 이런다고 해서 내가 죽는 건 아니야. 요거는 시간이 지나면 이건 지나가게 되어 있어. 라고 생각하고 자기 자신을 다독여줘야 되죠. 그러니까 숨을 편안하게 쉬려고 해야지 되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다독여줘야지 돼요. 자기 자신을. 이거는 참고 견디면 지나가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겁먹을 필요 없어. 이렇게 우리 마치 어린애들이 많이 놀라가지고 막 할 때 옆에서 다독여주듯이 자기가 자기 자신을 잘 다독여줘야지 돼요. 그렇게. 지금 이제 공황이 한 번 오고 또 한 번 오고 하면 흔히 보면은 공황이 오는 거에 대해서 겁을 먹거든요. 네. 또 그러면 어떡하나 하고 공황이 올까봐 겁을 먹는데, 그거에 대해서 사실은 그거는 그냥 시간이 지나면 지나가는 일이야.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지나간다는 것을 터득하면 겁이 안 나거든, 덜 나거든요. 네. 순간은 괴롭지만 이건 지나간다. 이거는 공황이 아무리 심하게 와도 공황 때문에 죽진 않아요. 사실은 죽을까봐 겁이 나는 거지 공황 때문에 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런 일이 또 오더라도 그거는 지나간다 생각하고, 그때는 내가 잘 참고 견디면 된다. 지금 본인은 이제 참고 견뎠다 했잖아요. 네. 그게 좋은 방법이에요. 그런데 울면서 참고 견뎠다 했는데, 물론 이제 겁이 나고 힘드니까 울 수밖에 없었을 텐데, 그게 가능하다면 그냥 편안하게, 최대한 자기를 편안하게 해주면서 그 시간을 견뎌내는 게 중요하죠. 네. 막 울게 되면은 그게 더 겁을 먹고 우는 거기 때문에 그게 더 상황을 악화시키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을 담대하게 가져야지 돼요. 마음을 담대하게 가지고, 이건 그냥 시간이 버티면 지나간다 라고 생각하고 버티셔야 되고, 버티는 동안에 본인이 해야 될 일은 숨을 편안하게 쉬려고 노력하는 거, 그걸 하셔야지 돼요. 네. 어떤가요? 지금의 이야기가 본인한테 조금 부족하게 들릴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지금 이야기 듣고. 사실 이 방법에 대해 좀 많이 찾아보긴 했는데, 이런 좀 답을 들은 적이 없어서 그래요? 부족하기보다는 좀 명확해진 느낌이라 좋아요. 그래요? 찾아봤더니 주로 어떤 이야기들이 올려져 있던가요? 그냥 다들 그냥 답변이 없거나 그냥 병원 가라고 그런 얘기밖에 없어가지고. 그랬구나. 그래서 매우 중요한, 가장 중요한 건 지나간다예요. 네. 죽지 않는다. 네. 공황이 왔을 때 흔히 겁에 질리는데, 이거는 공황은 아무리 심하게 와도 죽지 네. 않아요. 공황 때문에 막 거의 질식사할 것처럼 숨이 너무너무 막혀서 숨이 잘 안 쉬어져서 막 힘들고 이러다가 내가 숨을 못 쉬게 되는 게 아닌가. 그 다음에 심장이 막 너무 빨리 뛰니까 이러다가 내 심장이 터져버리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겁을 먹는데, 겁을 먹게 되니까 불안 반응이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거는 아무리 숨이 막힐 것 같고, 아무리 심장이 터질 것 같아도, 공황 때문에 심장이 터지는 일도 없고, 공황 때문에 숨이 막히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냥 편안하게 숨 쉬는데 주력하시면 되고, 숨이 만약에 정이 숨이 잘 안 쉬어진다 하면 우리 그 천식 환자들이 쓰는 방법을 쓸 수도 있어요. 천식 환자들이 쓰는 방법은 숨이 안 쉬어지면 종이 봉지도 좋고, 종이 봉지 같은 거 어떤 봉지를 이렇게 코에다가 대고 그러고 숨을 쉬거든요. 그러면 숨이 조금 더 편안하게 쉬어져요. 그래서 그것도 혹시나 복식호흡을 하려고 본인이 이렇게 애를 쓰는데도 잘 안 되면 종이 봉지 같은 거 찾아가지고 이렇게 코에 이렇게 두르고 봉지 속에서 이렇게 숨을 쉬는 거예요. 그럼 종이 봉지가 커졌다 작아졌다 하겠죠. 네, 그러면 숨이 좀 더 편안하게 쉬어져요. 그래서 숨을 편안하게 쉬려고 하셔야지 돼요. 최대한 숨을 편안하게 쉬려고 하시다 보면 그 시간이 좀 빨리 지나가죠. 네, 그래요. 복식호흡을, 그리고 좋은 방법은 평소에 복식호흡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안 하다가 그 순간에 돼서 하려고 하게 되면 복식호흡을 해야 된다는 생각도 안 나고, 생각이 났더라도 복식호흡을 하려고 해도 복식호흡이 안 돼요. 이게 평소에 연습이 안 돼 있는 사람은. 네. 그래서 평상시에 그 우리 복식호흡에 대해서는 그 유튜브 찾아서 이렇게 복식호흡 치면은 많이 나오거든요. 네. 복식호흡도 나오고, 그 다음에 요새는 또 횡격막 호흡이라고 해서, 그거는 주로 이제 무용이나 성악이나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은 횡격막 호흡하는 방법을 가르치는데, 그 원리는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가슴으로 얕은 숨을 쉬지 말고, 이 숨을 크게, 깊게 숨을 쉬자 하는 게 기본 원리인데, 복식호흡이라고 검색해서 공부하셔도 되고, 횡격막 호흡이라고 검색하셔서 공부하셔도 되는데, 그런 유튜브 영상들을 찾아보시고, 평소에 매일처럼 하루 한 20분이라도, 한 20분 정도 되는 시간이 어떤 면에서 최소 시간이에요. 하루 한 20분 정도라도 복식호흡 또는 횡격막 호흡을 매일처럼 꾸준히 연습하셔야지 돼요.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면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나도 모르게 숨을 편안하게 쉬게 돼요. 이전보다 더 편하게 쉬게 되고, 이 숨을 편안하게 크게 쉰다는 게 중요한 게 어떤 거냐면, 숨을 편안하게 크게 쉬게 되면은 불안이 줄어들어요. 불안이 줄어드니까 그 자체로 생활을 하는데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불안도 줄어들고 화도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불안이나 화를 다스리기에 좋고, 그렇게 공황이 왔을 때, 아, 맞다, 내가 복식호흡 해야지. 아, 맞다, 내가 횡격막 호흡 해야지. 하고 그것만 딱 생각이 나도, 그거를 하려고 하다 보면 한 1분, 2분, 3분 정도만 해도, 2, 3분만 해도 그때부터 전체적으로 몸이 편안해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그 복식호흡, 횡격막 호흡 이런 거 찾아서 공부를 좀 하시고, 그거를 매일 하루에 한 20분 정도라도 매일 꾸준히 한번 해보셔요. 네. 그래요. 요 정도 이제 다룬 이야기 드리면 될까요? 아, 선생님, 다른 것도 한번 예, 다, 이야기하셔요. 다른 것도. 아, 제가 좀 대인관계가 좀 어려워서, 예, 예. 그것도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그냥 대인관계가 어렵다라고만 하면 제가 너무 답변 드리기가 좀 막연하거든요. 좀 더 자세하게 어떻게 어려운지 이야기를 해 주실래요? 아, 제가 어, 그 대학교를 휴학을 했는데, 제가 좀 제 또래 친구들이나 저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하고는 음, 되게 잘 있거든요. 음, 근데 저보다 어린 친구들하고는 좀 대인관계를 만들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러네요. 근데 제가 대학에 갔을 때 좀 늦게 갔기 때문에 대부분 다 어린 친구들이어서 그랬었네요. 대학에서 대인관계를 잘 했는지 못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그게 좀 많이 속상하네요. 그러셨네요. 네.
대인관계를 하고 싶은데 대인관계가 잘 안 된다 네, 하는 거네요.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자칫하면 이제 악순환에 들어가거든요. 대인관계가 잘 안 되니까 대인관계를 피하게 되고 네, 그래서 고립된 생활을 하게 되고 그러면 또 대인관계가 더 잘 안 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대인관계를 잘 하고 싶으면 자꾸 이제 뭐라 그러나 일단 말을 해야 돼요. 네, 그런데 지금 이제 학교에서 어린 친구들하고 관계가 힘들다 해서 거기에서만 어떻게 하면 되지 생각할 게 아니라, 자, 네, 평상시에 일단 가족들하고 자꾸 말을 해야 돼요. 네, 관계의 출발은 가족이거든요. 그래서 가족들을 대하는 게 이전보다 훨씬 더 편안해지면, 가족들하고 있을 때는 뭐든지 술술술술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되면, 그 다음에는 밖에 나가서도 좀 더 그렇게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대인관계에 접근하는 기본 원리는 뭐냐면, 가장 편안한 사람들로부터, 가장 편안하고 좋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 좋게 만드는, 그 사람들하고는 대화가 잘 되는데 그 대화를 더 잘하는, 요거부터 시작을 하는 게 중요해요. 네, 그래서 가족들하고 있을 때 좀 더 대화를 본인이 주도적으로 자꾸 뭐 어떤 화제든지 자꾸 꺼내서 그냥 말을 자꾸 하는 거를 해야 돼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그게 좀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좀 편한 사람들 있잖아요. 본인이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좀 편안하다 했잖아요. 네, 그럼 나이가 많은 사람들한테부터 누구 만날 기회가 있으면 자꾸 말을 하려고 해야 돼요. 본인이 그 사람들한테. 그렇게 해서 하다가 보면 나중에 되면 이제 어려운 사람들한테도 그게 되거든요. 요거는 이제 전문적이고 학술적인 이야기는 아니고 내 개인의 경험담을 이야기하자면, 사실은 나도 보면 원래 성격이 되게 수줍음이 많고 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런데 내가 고등학교 다닐 무렵에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내가 너무 수줍음이 많고 사람들한테 사람들이 말을 걸어오면 어떻게 답변해야 좋을지 몰라 절절매고해서 내 스스로 이제 결심한 게 어떤 거였느냐 하면, 버스를 탄다든지 또는 물건을 사러 가게에 간다든지 어떤 경우에도 무조건 하고 내가 어떤 말이든지 한마디씩 말을 붙이겠다 라고 마음을 먹었죠. 그래서 당시에 제일 쉽게 말 붙일 수 있는 방법이, 버스를 타면 예를 들어서 옆에 있는 사람한테 지금 몇 시예요? 뭐 이런 거, 또는 이 버스가 어디로 가나요? 뭐 이런 것들. 그래서 그때그때 떠오르는 대로 무조건 그 낯선 사람이죠. 낯선 사람인데 무조건 적어도 어떤 장면이든 어떤 장면에 가면 낯선 사람에게 한마디라도 내가 뭐라도 말을 붙인다 라고 붙여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한 1년 정도 이상해도 이후에 꾸준히 실천했죠. 꾸준히 실천을 했는데 한 1년, 2년 이거 하고 났더니 훨씬 어느 장면에 가든지 간에 내가 사람들한테 훨씬 말을 편하게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지적인 노력, 의도적인 노력도 필요해요. 내가 지금 두 가지 이야기했죠. 하나는 제일 편안한 사람들한테부터 우선 말수를 늘려라. 본인이 먼저 말을 꺼내서 대화하는 말수를 늘려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요건 내 과거 경험담에서 온 건데, 낯선 상황에서 무조건 내가 한마디는 내가 말을 꺼내서 상대방한테 뭐라도 한마디 말을 붙이겠다. 그거는 내 경험담에서. 그렇게. 이게 결국은, 이게 경험하고 관계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물에 뛰어드는 거하고 비슷해요. 우리가 비유하자면 수영과 매우 비슷한데, 물이 무서워서 물에 못 들어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수영장 같은 데 가도 수영장 안에 못 들어가고 밖에서 구경만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를 들자면 네, 물이 무섭다라고 하는 건 물에 안 들어가 보고는 절대로 극복이 안 돼요. 수영장 밖에서 아무리 빙빙 다니면서 수영장
안에 사람들이 물놀이 하는 걸 보고 있어도 극복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무조건 하고 물에 들어가야 된다. 라고 네. 하는 거죠. 그럴 때 그게 극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대인관계라고 하는 것도 그런데 무조건 하고 대인관계 상황 속에 들어가야 된다. 내가 거리를 두고 계속 피하고 있어서는 대인관계는 개선이 안 돼요. 대인관계에서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건 극복이 안 돼요. 그러니까 네. 두렵지만 말을 붙인다. 두렵지만 대화를 한다. 하는 네. 게 되게 중요해요. 음, 그런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한번 뭔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내가 뭔가를 실천 전략을 한번 짜보자. 라고 해서 본인이 실천 전략을 한번 짜보셔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또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때 본인이 실천 전략을, 어떤 실천 전략을 짰는지 그런 거 이야기 좀 들려주셔요. 네, 감사합니다,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사이에 이제 댓글창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들이 전에 가슴이 뛸 때는 가슴이 설레인다고 생각하면 많이 도움되더라고 했었어요. 또 매일 반신욕을 했었어요. 했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게 이제 몸이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불안하거나 하면 내 몸이 먼저 반응을 하거든요. 불안감을 내가 느끼기 이게 같이 느껴지면 좋은데, 그러니까 몸이 먼저 반응한다는 건 먼저 가슴이 뛰고 어떤 상황이 되면 가슴이 뛰고 숨이 거칠어지고 등등 이런데 이것에 대해서 이것이 항상 불안하기 때문에만 그런 건 아니고 불안할 때에도 그렇게 되고 화가 날 때에도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성적으로 흥분했을 때 이성을 만났는데 엄청 얼굴이 이쁘다 이런 사람을 만났을 때에도 가슴이 뛰고 숨이 가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내가 지금 가슴이 뛰고 숨이 가쁠 때 우리는 대부분 왜 그런지를 빨리 잘 알아차려요. 그래서 아 내가 지금 불안해서 그렇구나. 아 내가 지금 화가 났구나. 또는 내가 지금 좀 이성한테 끌렸구나. 이런 식으로 이게 해석이 제대로 되게 되면은 괜찮은데 때때로 이게 해석이 안 되거나 해석이 엉뚱하게 되는 때가 있어요. 가장 대표적으로 예를 들자면 이게 도덕관념 같은 게 아주 강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사실은 이성한테 끌려서 가슴이 뛰고 숨이 가빠지고 얼굴이 지금 막 화끈거리고 얼굴이 붉어지고 이런데 왜 이렇지? 방이 지금 왜 이렇게 덥지? 이렇게 돼서 막 방 덥다고 막 방에 창문 열고 막 방이 왜 이렇게 덥지라고 생각하고 하면서 당황하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이 도덕관념이 너무 강할 때는 자기가 지금 이성한테 끌렸다라는 걸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반응을 해석을 못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것이고, 그래서 이게 이제 자기가 적절하게 해석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걸 대처를 잘 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막 가슴이 뛸 때, 왜 이렇게 가슴이 뛰지? 아, 내가 지금 불안하구나. 이렇게 적절하게 해석을 하면 되는데, 지금 이제 아드님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지금, 가슴이 설렌다. 가슴이 설렌다는 표현은 뭐 이성한테 내가 지금 끌렸다. 뭐 이럴 때는 가슴이 설레겠죠. 그래서 이게 가슴이 뛰는 거를 가지고 해석을 적절하게 잘하면 그 해석을 적절하게 잘했는 것 자체로서 이 가슴 뛰는 것 자체가 이거 당연한 거야. 이거 이상한 거 아니야. 이렇게 되니까 겁이 안 나는 거죠. 그렇게 돼서 이게 진정이 되는데 이게 이제 가슴이 뛰는 것 자체를 자기가 해석을 못 해내면 왜 이러지? 이건 내가 지금 무슨 가슴에 심장에 문제가 있나? 이게 이러다가 내 심장이 탈이 나는 거 아닌가? 내가 심장이 멎는 거 아닐까? 이렇게 되면 이게 증폭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당사자들 중에 보면 전국이 때 흔히 몸 아프다고 많이 호소하는 당사자들이 있는데, 그리고 심장 뛰는 거, 이런 거 가지고 내 심장이 너무 빨리 뛴다. 이거 심장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래가지고 각종 병원에 가서 검사 받아보고 막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건 해석을 못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심장이 막 빨리 뛰고 하는 이유가 수시로 불안하고 수시로 화가 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심장이 빨리 뛰는 건데 본인이 자기는 불안하다든지 화가 난다는 걸 못 알아차리면
이제 이게 따로 노는 거죠. 그러니까 신체 반응과 심리적 해석이, 심리적 경험이, 신체적 반응과 심리적 경험이 같이 가야 되는데 이게 따로 놀게 되면은 이게 왜 이러지 하고 몸 자체에 탈이 났는 게 아닌가? 이렇게 이제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아무튼 적절하게 해석하면은 이게 불안이 이게 악화되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뭐 그런 거고요. 또 매일 반신욕을 했다 하는데 이것도 매우 좋은 뭐냐 몸이 이완되면 몸하고 마음은 항상 같이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몸이 불안하면 불안이라고 하는 건 심리적 용어고 긴장이라고 하는 건 신체적 용어인데 신체적인 긴장이라든지 신체적으로 심장이 빨리 뛰는 거 호흡이 가빠진 거 전부 다 신체적인 긴장이거든요. 이거는 마음이 불안하거나 화가 나거나 아무튼 심리적인 거하고 같이 가요. 그런데 이게 심리적인 걸 마음을 아무리 편하게 가지려고 해도 잘 안 된다. 뭐를 하려고 해도 잘 안 된다. 마음 자체를 가지고 하려고 하면 잘 안 되거든요. 몸을 편안하게 해주면 마음은 저절로 편안해져요. 그래서 아까 호흡도 원리가 같은데 호흡을 하게 되면은 마음이 저절로 편안해져요. 호흡을 복식호흡, 심호흡을 하게 되면은 몸의 긴장이 풀리면서 몸이 편안해지거든요. 그럼 마음도 저절로 편안해져요. 마찬가지로 반신욕을 하게 되면 몸이 편안해지면서 마음이 저절로 편해지죠. 또 우리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하는 게 음악 듣는 거. 음악을 들으면 몸이 편안해지면서 마음이 편해져요. 산책하는 거, 산책하면 몸이 운동을 빡세게 하는 거하고 산책하는 거 좀 다르거든요. 산책하면 몸이 일반적으로 이완되고 그러면 마음도 편해지고. 운동 빡세게 하는 것도 어떤 면에서 원리가 비슷한데 운동을 빡세게 한다는 건 뭐냐면 뭐 딱 긴장시켰다가 푸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빡세게 한다는 건 몸을 더 긴장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긴장시키고 나면 나중에 운동하고 났을 때 그 좋은 효과가 있거든요. 우리가 항상 이완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이완이 잘 안 되면 우리가 이완 훈련할 때는 몸의 근육을 꽉 긴장시켰다가 갑자기 탁 풀어주면 이완이 돼요. 이게 그 느낌을 우리가 이완이라고 하는 게 어떤 느낌인지를 몸이 이완된다는 게 어떤 느낌인지를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그 느낌을 알게 해주려고 우리가 이완 훈련에서 하는 게 몸의 각 신체 부위별로 돌아가면서 힘 꽉 줘라. 어깨에 힘 꽉 줬다가 한 5초 정도 5초에 10초 힘 꽉 줬다가 갑자기 탁 풀어버려라. 이거를 몇 차례 반복해라 하거든요. 이러면 이완의 느낌을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근육을 이완을 시켜주는 거거든요. 이완 훈련할 때는. 그래서 그런 것도 그렇고 요가라든지 뭐 그런 것도 다 마찬가지로 다 몸을 이완시켜주는 거예요. 몸을 이완시켜주면 마음은 같이 이완이 돼요. 그래서 반신욕 좋은 방법이죠. 매일처럼 반신욕하면 당연히 몸은 이완되죠. 이거 좋은 방법이에요. 네, 계속 읽어주셔요. 네, 네, 주한 미군들이 머리에 혈액을 뽑아가서 머리가 하얘지고 생각이 안 난다고 했던 말이 생각이 납니다. 제가 달았고요. 이 부분은 이제 이렇죠. 이 부분은 망상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본인이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거는 자기 머리가 갑자기 하얘지고 아무 생각이 안 나는 이 경험이거든요. 이게 우리 보통 사람들은 흔히 어떨 때 경험하느냐, 내가 아주 어려운 사람한테 갔을 때, 예를 들어 학교 다닐 때 무서운 선생님 앞에 갔을 때, 선생님이 나한테 뭐라고 호통을 친다든지 나무란다든지 뭘 물을 때 아무 생각이 갑자기 머리가 하얘지거든요. 뭐 심지어는 너 이름이 뭐야? 해도 내 이름이 생각이 안 날 정도로 그렇게 버벅거리게 되죠. 또 이거는 무서운 선생님 앞에 갔을 때, 교무실에 불려갔을 때에도 그렇고 청중들 앞에 섰을 때, 한 사람들 뭐 100명, 강의가 경험이 없는 사람들 한 100명 정도 되는 사람 앞에 서서 뭔가 말을 해야 될 때, 아니면 저처럼 강의 경험이 많아도 저 같은 경우에도 한 1000명, 2000명 이렇게 모이면 100명, 200명 모인 자리에서는 안 오는데 1000명, 2000명 모이면 저도 갑자기 막 목소리가 떨리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그래서 갑자기 긴장하게 되고 당황하게 되고 하면 머리가 하얘지죠. 머리가 하얘지고
평소 같으면 줄줄 나오던 이야기도 안 나오고 생각이 안 나고 어쩌다 생각을 해서 말을 하려 해도 목소리가 막 떨리고 내 목소리가 왜 이렇게 떨리지? 내 손이 왜 이렇게 떨리는 거야? 이렇게 되죠. 긴장을 너무 많이 하게 되면. 그래서 머리가 하얘지는데 머리가 하얘졌을 때 우리가 이 해석을 내가 지금 긴장을 많이 했구나. 내가 그 순간에 얼어붙었구나. 직장에서 사람들하고 대화 나누면서 내가 겁이 났구나. 이렇게 해석을 그렇게 하게 되면은 괜찮은데 이게 자칫하면 자기가 그걸 부인해버리면 내가 직장 동료하고 이야기하는데 또는 뭐 그 대리 과장하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그렇게 언다는 게 말이 돼? 이렇게 해서 자기가 어떤 이유로든 이 상황을 부인을 하게 되면은 그때는 왜 이렇지? 내가 그 순간에 왜 아무 생각이 안 났지? 이렇게 됐을 때 겁이 나서 그랬다, 긴장해서 그랬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 이제 자기 나름대로 이유를 찾는 거죠. 도저히 난 이해할 수 없다. 원래 이 나는 안 그랬는데 갑자기 아무 생각이 안 나고 하더라. 그래서 이제 망상이 가는 거거든요. 우리 대부분의 망상은 사실은 망상이라고 하는 거에 기제가 그래요. 망상이라고 하는 게 나로서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 때, 내 입장에서 납득이 안 되는 일이 일어났을 때, 그걸 내 나름대로 설명하는 것을 찾아내는 게 망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요새 불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불안할 때 항불안제를 먹기도 한대요. 그거는 매우 좋은 거죠. 이젠 자기가 불안하다는 걸 인식하고, 내가 이제 불안해서 그렇구나.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리고 항불안제를 먹는다. 좋은 거죠. 그리고 우리가 평소에는 괜찮은데 갑자기 내가 어떤 상황에서 불안이 확 올라가더라. 그럴 때는 우리가 이제 그 비상시약이 주로 항불안제거든요. 비상시약을 먹으면 도움이 됐죠. 우리 아까 말씀하셨던 그 공황이 왔을 때도 어떻게 하느냐? 하나의 방법은 비상시약을 먹는 방법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약과 관련해서 항상 이제 약을 먹으면 빨리 해결할 수 있죠. 그 한 번은 해결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바람직하게 권하는 것은 약을 먹는 거는 후순위로 두고 비상시약 일단은 자기가 나름대로 호흡으로 가라앉히려고 한다든지 자기 나름대로의 대처 방법을 먼저 써보고 잘 안 될 때 약을 먹어라 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일반적 지침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스스로 대처하는 힘이 길러지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사람들이 자신이 없으면 약에만 의존하게 되면 약을 먹었더니 금방 좀 나아지더라 하게 되면 그 다음에 계속 그런 상황이 오면 비상시약을 먹는 방법으로 그걸 해결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상황, 한 번의 상황은 넘어가고 한 번의 상황은 넘어가는데 자기 스스로 그 상황을 감당을 해내서 그 상황을 견뎌내는, 그러니까 호흡을 하면서 그걸 견뎌낸다든지, 그래서 이거 지나가더라. 어떤 면에서 약을 안 먹고도 지나가더라. 요거를 자기가 경험을 하면 되는데 그 경험을 못하게 될 수 있죠. 그래서 비상시약을 먹는 게 항불안제 먹는 게 좋은 방법이죠. 자기가 아직 자력이 많이 부족할 때에는 그 방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나중에 점차 자력을 키우는 단계에서는 약 먹는 건 후순위로 미루고 일단은 호흡으로서 자기가 자기를 안정시키려고 하는 게 좋은 방법이죠. 그래서 하여튼 불안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항불안제 먹는 것도 좋은 일이고 또 적어 놓으셨네. 그래서 지금은 약의 도움을 받지만 시간이 지나면 약의 도움 없이도 되지 이렇게 말해 줬어요. 예, 그렇죠. 맞습니다.